연애할 땐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왜 결혼하고 나니 설레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까? 아마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애는 불꽃처럼 뜨겁지만 결혼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변해가죠.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왜 같은 사랑 안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지나간 상처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랑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연애라는 것은 언제나 설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던지는 말 한마디, 우연히 스친 손길 하나에도 가슴이 뛰곤 하죠. 사람의 뇌는 새로움에 반응합니다. 상대의 낯선 습관, 미처 알지 못했던 표정, 작은 배려 하나까지도 모두 도파민을 자극하지요. 그래서 연애 초반은 마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어제와 같은 길도 함께 걸으면 전혀 다른 풍경이 되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긴 여정이고 일상의 무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연속이지요.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늘 보던 얼굴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던 마음이 점차 안정과 익숙함으로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애 때처럼 설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열정, 친밀감, 그리고 헌신입니다. 연애 초반의 사랑은 열정이 강하게 불타오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로 들어서면 열정은 점차 줄어들고 친밀감과 헌신이 중심을 이루게 되지요.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열정을 기대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의 새로운 형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진수 씨와 정희 씨는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매주 주말마다 영화관을 찾고 여행을 가고 사소한 기념일에도 꽃과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아이 양육과 직장 생활이 겹치면서 그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진수 씨는 어느 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설레지 않아. 혹시 사랑이 식은 걸까? 하지만 정희 씨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이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집안일을 나누는 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 설렘은 줄었지만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나누고 있어. 이 대화를 계기로 진수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애 때의 사랑은 불꽃처럼 강렬하지만 결혼의 사랑은 장작불처럼 오래가야 한다는 것을요.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세 사그라들고 장작불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본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연애에서 배우지 못한 사랑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연애는 상대를 이상화하는 시간이지만 결혼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단점, 습관, 약점을 보면서도 함께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사랑은 설렘을 넘어선 안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왜 더 이상 설레지 않지? 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당연한 흐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실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설렘은 줄어들지만 그 자리에 신뢰와 평온함이 들어서는 것이죠. 40대 중년 여성 지숙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이제는 설렘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함께 나누는 저녁 밥상, 아침에 건네는 짧은 인사, 그 속에서 오는 안정감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안정이 설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경험담은 결혼이 주는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가 사랑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렘이 안정으로 바뀌는 과정은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연애의 시작은 흔히 나의 행복을 향합니다. 상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내가 설레고 싶다, 내가 위로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깔려 있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조차도 결국은 내 마음이 충족될 때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죠. 하지만 결혼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 생활이란 두 사람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만의 욕구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지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면 상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메뉴 하나를 정하는 사소한 일조차도 이제는 둘이 함께 맞춰야 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죠. 이기심에서 공존으로의 이동입니다. 성훈 씨는 결혼 초반 주말마다 등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시간에 차분히 집에서 쉬고 싶어 했습니다. 성훈 씨는 처음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왜 같이 해주지 않지? 라는 서운함이 쌓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공존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성훈 씨는 주말 중 하루는 등산을 가고 하루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타협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갈등은 줄어들고 오히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서로에게 속박되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의 삶과 보조를 맞춘다는 뜻이지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조화가 탄생합니다. 혼자의 자유보다 둘의 조화가 더 큰 평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실제로 공존의 태도를 배운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타협하고 존중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결혼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혼한 지 15년째 되는 김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늘 내 마음이 먼저였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힘들면 무조건 들어주길 원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기대고 싶다는 거요. 그때부터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그 순간 우리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이기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율하며 공존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은 끝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공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함께 먹을 반찬을 고를 때, TV 채널을 정할 때, 집안일을 나눌 때, 바로 그 순간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일에서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 그것이 결국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너와의 만남 속에서만 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완전한 내가 될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가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만 고집한다면 결국 외로움 속에 갇히지만 공존을 배우는 순간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결국 이 신호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만의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연애가 나의 기쁨을 찾는 시간이라면 결혼은 우리의 평화를 만드는 시간이지요. 이기심에서 공존으로의 이동,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신호가 던지는 삶의 지혜입니다. 연애는 종종 영화 속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상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 같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애할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이 사랑할 때 이상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서면 환상은 조금씩 벗겨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는 상대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연애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습관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대화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의 차이가 당황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환상에서 현실로 옮겨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재훈 씨는 연애 시절 아내 지현 씨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라서 끌렸습니다. 늘 웃고 있던 모습이 큰 매력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지현 씨가 가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자 재훈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이 드러난 것일 뿐, 그것이 진짜 지현 씨라는 사실을요.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현실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상을 붙잡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환상에서 시작하지만 삶은 현실 속에서 이어진다. 이 말처럼 결혼은 현실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매일같이 나타나죠. 이 일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환상이 깨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연애 시절의 황홀감은 언젠가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힘이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환상보다 훨씬 깊은 유대가 됩니다. 결혼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환상은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고
현실은 거칠지만 단단한 돌과도 같습니다. 결국 오래 버티는 건 돌이지요. 결혼 생활에서 환상이 깨질 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사랑은 더 이상 감정만이 아닌 삶의 의지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가 주는 교훈입니다. 환상에서 현실로의 각성, 그 과정이 없이는 결혼도 사랑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짜의 사랑은 화려한 환상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을 함께 살아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를 여러 조건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외모, 직업, 학력, 경제력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선택을 크게 흔들죠. 이는 본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짝을 선택할 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을 무의식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괜찮은 직업을 가졌는가, 외모가 내 이상형에 맞는가, 같은 기준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곤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점차 이 조건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젊고 아름다운 외모조차 변해가죠. 그렇기에 조건에만 의존한 사랑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허무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대상의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이 상대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조건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관계는 더 단단해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부는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는 처음엔 불안과 실망을 느꼈죠.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이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보며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그의 직장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심이었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조건에서 본질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조건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만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의 사회적 배경이나 겉모습보다 그의 인격과 마음 씀씀이 함께할 때 느껴지는 신뢰와 평온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을 선의에 기초한 관계라 정의했는데 이는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로의 본질을 바라보며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은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조건의 무게를 벗겨내고 본질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빛나던 조건이 눈을 사로잡았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진심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죠. 결국 우리는 조건을 넘어 본질을 발견할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랑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연애는 언제나 두 사람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시작됩니다. 상대의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뛰고 작은 손길에도 전율이 흐르죠. 그 설렘은 인생에서 몇 번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만으로는 긴 세월을 함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설렘보다는 안정, 감정보다는 책임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본질은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을까?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걸까? 라는 의문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의 성질이 변한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연애 시절의 사랑이 상대의 장점과 매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생겨난 감정이었다면 결혼 후의 사랑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동반자로서의 사랑이지요. 남편 김현수 씨는 수십 년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고 자존심까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내 미정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옆에 있을게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동반자의 선언이었죠. 그 순간 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붙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이처럼 사랑에서 동반자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설렘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함께 걷는 동반자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삶의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외롭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연애는 서로의 눈빛에 빠져드는 경험이라면 결혼은 같은 목표와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함께 맞춰간다는 뜻이죠. 결국 사랑은 동반자의 관계로 성숙할 때 가장 단단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감정에서 의지로, 설렘에서 동행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을 때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는 진짜 사랑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5가지 신호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설렘에서 안정으로의 전환이었고, 두 번째는 이기심에서 공존으로의 이동이었죠. 세 번째는 환상에서 현실로의 각성이었고, 네 번째는 조건에서 본질로의 초점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랑에서 동반자로의 변화였지요. 이 5가지 신호는 단순히 부부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숙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무게를 배우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히게 되죠. 연애와 결혼은 그 과정을 가장 농축해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어쩌면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고, 결혼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다투게 되지만, 본성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 사소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빚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양보,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순간에 건네는 손길이 바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애의 설렘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결혼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서로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요?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건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도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연애와 결혼을 지나며 느낀 변화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시선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동행으로 완성된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따뜻한 동반자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